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 여기는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와 심리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박지혜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 더 건강해지셨나요? 매일매일 조금씩 더 행복하고 더 긍정적으로 살기 위해 네 번째 사연도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블로그에서 투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신경과에 갔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쁘고 진찰을 받아보니 불안장애라고 하더라고요. 생소한 이름 불안장애. 전 늘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해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안 좋은 쪽으로 상상하다 보니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스스로 불안하게 만드는 증후군을 없앨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네요. 매사에 상상하고 불안해하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도 불안장애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불안장애에는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 광장공포증, 특정공포증, 공황장애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연자님은 모든 것들이 불안하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으로 봐서 범불안장애로 진단이 내려진 것 같아요. 범불안장애는 특정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대상과는 무관하게 다양한 상황에서 모호한 불안이나 과도한 걱정에 시달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사에 잔 걱정이 많고 이리저리 다양한 걱정들을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긴장을 계속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피로해지고요. 자다가도 자주 깨죠. 왜냐하면 수면은 이완 상태에서 일어나는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또 여러 가지 신체 변화 등을 겪게 되십니다. 사실 불안이라고 하면 나쁜 정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불안 자체는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돕는 반응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불안을 느껴야 정신을 차리고 위험한 상황에 맞게 신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불안을 느껴야지 몸이 긴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긴장 상태가 되어야지 신체가 준비가 돼서 다가오는 차에 대해서 내가 빠르게 비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으면 몸이 이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가 없고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는 불안이라는 경보 시스템이 오작동할 때입니다. 위험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경보를 울리는 거죠. 이럴 때 범불안장애가 발생한다 라고 봅니다. 즉, 이 범불안장애를 다뤄나가기 위해서는 오작동하는 경보 시스템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험하지 않은 거야 라고 몸과 마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범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특징들을 보이는데요. 우선 일상생활에서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고 위험하지 않은 요소가 있는데 그 위험한 요소에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되게 높게 그 위험성을 계속 지각을 하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 위험한 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돌리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최악의 결과를 예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파국화라고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신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걱정을 자주 하고 위험성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상황 대처에 대한 자신감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걱정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걱정을 했기 때문에 내가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착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걱정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나면 내가 걱정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안 일어난 거고, 걱정했던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걱정을 충분히 안 해서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 신념을 강화하세요. 그런데 사실 걱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걱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임을 스스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걱정의 단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걱정을 이렇게 자주 하게 되면요, 내 몸에서 경보 시스템이 쉴 새 없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가 굉장히 심하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경보 시스템이 울리면서 에너지가 계속 새게 되면 내가 일상생활에 써야 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몸이 되게 아프고 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은 내 몸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요. 이 사실 걱정이라는 건 이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에 딱 몰입하고 집중하고 재미있게 삶을 즐길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이 불필요하다라고 스스로한테 계속 말을 해도 그게 잘 제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선은 불안과 걱정을 잘 알아차리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마음챙김이랑 비슷한 이제 맥락이거든요. 우리의 몸은 심한 흥분과 불안을 오래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파도와 같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점에 다다르면 파도처럼 결국엔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불안감이 높으신 분들은 이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막 공황발작을 일으키시고 이러시는 거거든요. 불안이라는 이 감정을 잘 이해를 하면 그렇게까지 놀라서 막 빨리 이거를 피해야겠다, 회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느껴질 때 불안이 오는구나 라는 거를 관찰하면서 좀 견뎌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진짜 못 참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졌던 불안감이 저절로 줄어드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불안과 걱정들이 저절로 해소되는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불안감이 올라왔을 때 당황하거나 패닉 상태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호흡과 근육 이완 훈련은 불안감 완화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숨을 내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내쉬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내쉴 때 이제 열을 세면서 천천히 내뱉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복식호흡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근육 이완 훈련인데 도대체 근육이 이완된다라는 게 뭐냐라는 게 좀 와닿지 않으시면 먼저 긴장을 시켰다가 이완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어떻게 해보냐면 내가 이제 내 손에 오렌지 하나를 쥐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렌지를 꽉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끝까지 이게 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긴장을 했다가 손끝까지 푸는 거. 머리부터 손끝 발끝까지 풀어보는 이완하는 훈련. 이거를 반복해서 해보시면 내가 나중에 불안감이 고조될 때 이 복식호흡과 근육을 이완하는 거를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긴장되었던 몸이 풀리고 심박수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범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로 위험 상황에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낮게 평가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게 필요합니다. 걱정을 끝까지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보통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 걱정 하나를 아주 깊게 한다기보다는 이 걱정에서 저 걱정으로 계속 걱정을 타고 다니세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걱정들에 이제 압도가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회피하게 되는데요. 하나의 걱정이 들 때 그 걱정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는 거죠.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지, 그 상황에서 난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모두 적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결국에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겠고 거기서 나는 결국 이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아주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 걱정이 다시 들면 내가 적어 놓았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모든 해결책을 끝까지 생각을 해놨다. 더 이상 이 걱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하게 되고 불안감이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불안장애로 고민하고 계신 마지막 사연자님께는 이런 처방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모두 불안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를 믿고 조금 더 단단해지자.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사연에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불안이라는 건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삶을 더 풍요롭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굳건히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용기와 도움을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 심리상담사 박지혜였습니다.